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생활법률 오늘 화요일.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최신 얘기가 나온 걸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2년 4월 6일 약 한 달 전인데 겸용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최신 예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겸용주택이란 말은 1층 상가 40평, 2층, 3층을 뭐 60평으로 주택을 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통상 겸용주택이라 합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를 해가지고 투자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1층 상가하고 2, 3층을 주택으로 하는 그런 금융주택에 많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주자 주택지 같은 경우, 즉 어떤 국가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땅을 토지를 수용하면 이 국가는 개인적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이주자 택지, 생활 대책 용지로서 1층에 상가를 짓고 2, 3층에 주택을 지어서 이제 어떤 생활에 기반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 어떠한 순간에 이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 양도할 경우 그 양도 차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 과거에 사례가 나왔는데 제가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예규는 2020년 4월 6일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 요 말뜻을 잘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 가액을 주택가액에 포함시켜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요거는 이제 소득세법 156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그런 규정인데, 그때 양도 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에 따라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 사례가 2015년 7월 22일 날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사례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2월 20일 날 다음의 겸용주택을 10억 원에 양도를 했대요. 그래 1층 상가가 152.89평방미터, 2층 주택에 162.69 평방미터인데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이랍니다. 이와 같이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을 계산 방법을 물었는데 아까 질의 해석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일층상가 주택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주택인 경우는 주택으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상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아마 궁금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상가가 면적이 작잖아요. 그렇죠? 152.89 주택이 162.69니까 요거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택의 표시신이 큰 경우에는 상가보다 주택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식으로 본다. 만약에 이거를 10억 원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은 12억이잖아요. 그렇죠? 고가주택은 12억인데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이 사람이 요 주택만 있다 그러면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이니까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가격을 만약에 이게 상가를 만약에 2억짜리고 주택을 8억짜리라면 전체가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이 10억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았어.
주택으로 와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양도 차익이 만약에 2014년인데 이것을 만약에 4억으로 만약에 샀다면 4억에 샀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냐? 그러면 6억이죠. 그렇죠? 6억이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 일반적으로 법을 아는 분들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내용이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아마 이분은 상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했나라고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당국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한 건 이건 당연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 애교를 이런 경우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확대 해석을 해보는 데 입장에서 물론 고급 주택은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음에 겸용주택이 26원에 양도했다. 그럼 1층 상가가 6억이고 주택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주택은 어차피 고급주택이니까 이 이제 원래는 이거를 아무리 면적이 큰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의 면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각자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상가는 상가대로 양도 차익 계산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양도 차익 계산하는데 요거다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면 이 전체를 다 과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안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주택 부분이 만약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이 만약 10억이라면 양도 금액이 20억이다. 그러면 양도 금액이 20억이면 이게 이제 요 양도 금액이 20억, 주택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요 사례에서 주택비 이제 요게 20억 나왔으니까 바로 요게 사례에서 양도 금액이 주택이 20억이고 20억이면 8억이잖아요. 그렇죠? 8억이고 양도 차익이 만약에 10억이 났다면 양도세는 요거는 발언을 하면 이 2분의 1이니까 양도 차익 결국은 4억에 대해서만 4억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 10억 중에 4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나머지 6억은 뭐 1세대 주택으로서 요것만 갖춰주면 비과세를 한다라고 보는 이런 또 이것도 이제 원래 세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이가 좀 명약한 거는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인데 이 재산 예규를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가는 6억이다. 2층 주택이 만약에 우리 16원에 양도를 했는데 이제 계약서를 쓰겠죠, 그렇죠? 계약서에 뭐 상가는 6억이고 주택은 이렇게 10억 원에 계산을 했다라고 이 계약서 적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주택만 본다면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 포지션이 요 주택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법 해석은 이걸 전체를 주택으로 보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나, 아까 그 해석을 유출 해석을 본다면, 이와 같이 이거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바로 이거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라고 보여주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만약에 10억이다. 만약에 이 건물을 뭐 10억 벌러 한 6억에 샀다겠죠. 6억에 산 거를 16억에 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라면 곱하기 어떻게 되나요? 양도 금액이 16억이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만약에 이게 10억이 아니라 뭐 13억이고 14억이라고만 있는 뭐 논의 건은 아닌데 아까 보시다시피 근데 안분을 계산해보고 계약서 이렇게 표기됐다면 이거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양도금이 16억이고 양도금이 16억 중에 12억 초과 부분
이 부분은 4억이잖아요. 그렇죠? 4억이고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 4는 하나 주고 그러면 약 2억 5억 천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아까 말한 대로 10억 중에 양도 차익 10억 중에 2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 과세를 하겠다. 나머지는 7억 5천은 1세대 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스스로 또 질의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해보면 아무리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차익을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명확한 거는 다시 질의를 해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추가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포지션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주택을 보는데 그것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세금을 내면 된다. 그것이 만약에 1세대 주택이라면 전체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